안녕하세요. 파이어유 시청자 여러분, 4월 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빅데이터 기반 차트 툴로 흐름을 읽는 파이어유 시황방송이고요.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장 상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M7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나스닥은 오늘 0.8% 정도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만 조금 소폭의 내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안에서의 큰 변동성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장중에 등락을 오가긴 했지만 결국 보합권에 다 마무리를 지었고, 오늘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됐던 건 경제 지표였는데요. 미국의 3월 제조업 PMI가 확인이 됐는데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제조업에 대한 이 경기 자체가 지금은 확장이 아니라 위축 국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PMI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면 확장이고 50 아래로 떨어지면 위축인데 지금 49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제조업의 경기가 위축 국면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근데 반대로 공장의 출고가는 오히려 6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기는 위축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 3월 제조업 PMI를 통해서 확인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용 쪽에 대한 데이터도 나왔죠. 졸츠 보고서, 구인 구직, 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망치, 전월 대비도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시장이 냉각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인 공고 건수가 적었었던 이유로는 기업들이 지금 관세를 앞에 두고 눈치 보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구인 구직을 못했다라는 게 주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발 위협이라던가 아니면 시장 안에서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모두 혼조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데이터가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데이터 수치에도 불구하고 간밤 뉴욕 증시 나름은 잘 버텨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이 나스닥이라던가 뉴욕 증시 이 위험 자산과 함께 분류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도 커플링 현상을 계속해서 보여오고 있는데 그런 것과 대비해서는 나름 비트코인은 간밤에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줬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되겠죠. 내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백악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주요 내용들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의 수입품의 20%의 관세를 지을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또 일부 외신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국가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백악관 쪽에서 나오고 있는 20%보다는 낮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제도 월가에서 한 15% 정도가 될 것이다. 적절할 수치는 15% 정도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간밤 백악관 쪽의 이야기로 놓고 봤을 때는 20%의 관세 초안이 마련돼 있다라는 부분과 좀 시장 안에서의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실제로 백악관 안에서도 좀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상무장관인 하워드 루트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급진적으로 관세를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이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는 관세 신중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렇게 두 축을 기준으로 지금 시장에서 관세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놓고 이야기를 서로 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상무장관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관세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주요 인물이라고 하고요.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보다 신중하게 좀 국가별로 나눠서 그리고 정말 필요한 정도로만 관세를 매겨야 된다라는 신중론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루트닉 장관과 베센트 장관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요 인물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을 때 비트코인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하진 않을 거고 가지고 있는 물량을 보유는 할 건데 비트코인 개수 늘리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늘리면 좋을지는 재무부 장관과
이 상무장관에게 숙제를 주겠다.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개수를 어떻게 늘려나갈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신데요. 일단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관은 이러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둘 다 비트코인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비축을 하고 유치해야 되는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알트코인과 관련해서는 큰 별도의 언급을 보여주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기 위한 데는 뜻을 합하고는 있지만 관세를 놓고는 두 장관들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데 내일 최종적으로 어떤 관세율이 부과가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시장 안에서 있었던 호재 소식들이 되겠죠. 총 5개 정도로 좀 큰 틀에서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호재로는 트럼프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나눴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 라면서 극찬의 코멘트를 남겼는데 왜 비트코인이 최고인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어떠한 사태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은행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라는 이유로 트럼프 가문의 계좌를 폐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캐피털 원, TD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이렇게 어떤 은행들이 우리 가문의 계좌를 폐쇄했는지 네이밍을 쭉 하기도 했고요. 사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게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대표들, 굉장히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표들의 계좌도 이미 미국의 은행들이 다 블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 차단을 시켜가지고 예전부터 업계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암호화폐 사업을 한다고 내 계좌를 폐쇄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내용들을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이 종종 공식적인 석상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가문이 나서서 직접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암호화폐 그리고 크립토 세계에 발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은행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가족의 계좌를 차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존의 트레이드파이 같은 경우는 기업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경험하는 사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쨌든 기관이 중심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라던가 좀 상충되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사태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암호화폐 생태계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비트코인 계좌를 동결시켜줘. 이런 거는 그 누구도 지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가문에서는 은행들이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히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은행 계좌를 폐쇄시켜버리는 이런 은행들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크립토의 매력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적으로도 투명하고 또 전통 은행들이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5개 은행들이 트럼프 가문의 계좌를 폐쇄시켰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캐피털 원을 상대로 계좌 해지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뭐 고객의 어떤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이런 신념을 이유로 계좌를 폐쇄하진 않는다라는 주장의 말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런 사태가 트럼프 가문만 겪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봐왔죠. 이런 경우들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미 다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오늘 폭스뉴스에 나와서 에릭 트럼프가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내가 거래하고 싶어도 그냥 은행이 회사 차원에서 판단해서 쟤네 집은, 쟤네 가문은 다 은행 계좌 폐쇄시켜버려 해버리면 거래도 못하는 게 지금 현재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가
미래 금융이다라는 말이 더욱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이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극찬을 해준 에릭 트럼프 덕분에 간밤 비트코인 저녁 11시 반을 좀 기준으로 가격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긍정적인 이슈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호재로는 마스터카드의 이슈도 있습니다. 전 세계 35억 명의 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마스터카드가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멀티토큰 네트워크 그리고 크립토 크리덴셜을 포함해서 디지털 자산 결제 시스템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나 가맹점, 금융기관 모두가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전환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 마스터카드는 이를 상당한 투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암호화폐 결제를 주류로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 연계 카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면서 향후 디지털 자산 결제 보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전 세계 35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를 아주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간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테더사가 지난 1분기에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발표된 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사고,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미국에서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100% 안전자산으로 1대1 비율의 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안전자산으로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회사의 회사채를 사놓기도 하고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100% 미국 국채라던가 혹은 달러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지금 원하는 건 이런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국채를 사주는 거죠. 안전자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가장 먼저 추진을 시키고 가장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서 테더사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난 1분기에 8,888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테더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지금 비트코인만 10만 개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총 발행 가치 대비해서만 놓고 봤을 때는 테더의 비중이 5.5%입니다. 테더 전체 발행 가치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5.5%인데 스테이블 코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 5.5%도 사실 없애야 됩니다. 100% 안전자산으로 가져가야 되는 법안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난 1분기에 테더가 기업단에서 비트코인을 대거 매집해 준 건 고마운데 중요한 건 이 물량이 언젠간 시장에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10만 개가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20만 개를 들고 있는데 테더사가 가지고 있는 이 10만 개 물량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와 함께 시장에 쏟아지게 된다면 아마도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호재로는 게임스탑의 구체적인 비트코인 매수 전략입니다. 지난주에 게임스탑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회사 단에서 보유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스탑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비트코인도 일시적인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5억 달러어치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를 했는데 그중에 14.8억 달러를 비트코인 매입에 쓴다고 합니다. 거의 100% 가까이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스트래티지사의 전략을 참고해서 게임스탑도 이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담아간다고 하니까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비슷한 류의 기사 중에 또 보너스로 가져갈 수 있는 호재성 이슈는 메타플래닛, 이 일본의 상장사고요. 우리가 일본의 스트래티지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간밤 비트코인을 700개 정도 추가적으로 매입한 소식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장사들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대규모 매수해주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데 시장에는 호재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마스에서 압류되는 물량을 5일에 공개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이 뭐냐.
추가 매입하지 말고 기존에 물수한 물량들만 쭉 보관을 하자. 그러니까 다시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가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는 안 되지만 우리가 뺏어오는 건 돼. 그게 주요 내용인데 지금 이 하마스가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디지털 자산 20만 달러를 압류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여기에 그대로 추가가 돼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물량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다 비트코인이면은 좋겠지만 전부 다 비트코인은 아닌 것 같고요. 한 10개가 넘는 종목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종목마다 얼마 정도의 물량이 있는지를 5일에 최종적으로 현황을 공개한다라고 하니까 뭐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되어져 있으면 추가적으로 정부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물량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알트코인들도 좀 많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일에 발표되는 보유 현황을 가지고 또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너스로 이 주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추간 업데이트 소식도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간밤에는 미네소타 그리고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 비추간과 관련된 업데이트 진행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 뭐 켄터키주라던가 애리조나,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등등등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해 가는 법안들을 마련을 해나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켄터키주 같은 경우는 이미 주지사의 서명이 완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간밤에 미네소타 그리고 텍사스주까지 비추건과 관련돼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 함께 모아서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1.7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어 스코어가 22%, 그리고 파이어 라이브 스코어는 4.19%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가격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 지난 1시간 동안 한 96%의 종목들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시간 기준으로 가격 상승이 나왔었다 보니까 뉴욕장 마감 이후에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코어, 타이어 스코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앞으로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코인들이 56%, 그리고 가격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 종목들이 37%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RSI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롱보다는 숏에 대한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이어 시그널 같은 경우도 지금 숏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4시간 기준으로 보는 트렌드도 이 숏에 대한 다운에 대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나 현재 위치로 보나 혹은 장기적으로 보나 지금은 시장의 약세가 조금 더 드리워진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좀 차트적인 모습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파이어 라인 위에를 상회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11시 반부터 급 반등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파이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 저녁 11시, 10시 정도 부근에서 이 롱에 대한 시그널을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조정이 오는 듯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트렌드 라인을 켜놓고 봤을 때도 지금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가 가파르진 않지만 장기 추세는 두 추세 모두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기 추세 안에서 가격이 지금 잘 박스권을 그리면서 쭉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저항과 지지 구간도 같이 점검을 해보면요. 일단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구간으로는 82,500달러 선, 그리고 매도의 기회로는 85,500달러 선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좀 큰 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들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봤는데요. 시장 안에서의 호재성 이슈라던가 내러티브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다만 시장을 확 반전시켜줄 만한 엄청난 대형급의 호재들은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인데 당장 내일 있을 상호관세 발표와 함께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은 급격하게 좀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부분 조금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파이어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